해무해무님 21세. 이거 내가 이상하다. 데자뷰 현상이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이 아이디도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21세 전문대학 간호학과 2학년 재학 중. 독일어 C1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독일에서 간호사 아우스빌딩을 수료하고 병원에 취업해 병원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서 간호학 심화 과정을 받는 것과 독일 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졸업 후 아우스빌딩을 수료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자금이나 드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나을까요? 왜 독일 대학교 간호학과를 진학한 다음에 다시 아우스빌딩을 가죠?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독일 간호사 아우스빌딩을 먼저 수료하고 병원에 취업해서 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간호학 심화, 그러니까 전문 간호사 과정 가는 게 맞는 테크트리예요. 아우스빌딩을 먼저 수료하고 병원에 취업하여 간호 심화 과정 대학을 다니는 걸 선택했을 때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사가 대학에서 심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나요? 네, 그래요. 왜냐면 전문 간호사가 자기 병원에 하나라도 더 생기면 생길수록 유리하니까. 왜냐면은 약간 의사들 손도 덜을 수가 있고 간호사들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일반 간호사들 관리하는 것도 더 유리해질 수가 있고 자기 병원에 좀 더 고급 인력이 생기는데 싫어할 병원이 없죠. 간호사 아우스빌딩의 경우 쉽게 구직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곳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건 뭐 구글을 쳐야죠. 구글로 검색을 해보고 간호사 아우스빌딩 경우 그냥 아우스빌딩.com, .d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아우스빌딩.d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아우스빌딩.d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독일 대학교 간호학과 입학에는 입학 시험이 존재하나요? 입학 시험은 딱히 없는데 아우스빌딩 간호사 졸업을 했고 병원에서 뭐 근무 뭐 평가도 좋고 독일어도 C1 이상 하고 뭐 아우스빌딩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뭐 성적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적이 조금 더 좋다던가 이런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 간호사 과정이 독일 전역의 NC로 자르지는 않는데 드문드문 지역에 따라서 인기 과정으로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모든 전문 간호사 과정 이거에 커트라인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의 어떤 뭐 대학 간호학 전문 간호사 과정에는 이제 경쟁자가 많이 몰려서 약간 커트라인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니 아우스빌딩 시절부터 내신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도 뭐 근무 평점 뭐 평가 뭐 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추천서 써줬을 때 뭐 잘 써주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입학 시험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입학 사정은 있어요. 입학 이제 심사 이런 거. 입학 시험이 존재하면 한국에서 뭔가를 준비해서 독일 전문 간호 과정을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전문 간호사 과정의 주요 입학 조건 자체가 독일에서 아우스빌딩을 수료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우스빌딩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뽑아주나요? 독일어만 되면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은 뽑아준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워낙 인력이 부족하고 물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 도저히 이거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혹은 태도가 안 좋은 것 같다. 인성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 아우스빌딩 입학 조건은 중학교 졸업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중3, 고1. 중3, 고1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거쳐서 간호조무사 1년 다니고 바로 간호사로 갈아타서 뭐 2년차, 3년차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한 10학년까지 마쳤으면은 바로 간호사 3년짜리 그 아우스빌딩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같은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일 쉬운 게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쉬운 게 무슨 노인 요양사 뭐 6개월 1년짜리도 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스빌딩 낮은 데부터 시작하는 데에는 거의 장벽이 없다. 유일한 장벽 장애물은 독일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건가요? 예, 없어요. 아우스빌딩 졸업장이 있으니까 이미. 아우스빌딩 수료증, 독일 간호사 자격증, 그다음에 독일 종합병원에서 일한 근무 경험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또
데자뷰 현상인 것 같은데 한국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2학년을 다닐 시간에 빨리 독일 가서 독일어 공부하고 독일 아우스빌딩에 빨리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또 이제 젊은 간호사 지망생분들이 있으면은 한국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여기서 뭐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독일 가서 뭘 해가지고 해야지 잘 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시간을 딜레이하면 딜레이 할수록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 일을 실제 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빨리 독일 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든 뭐 어학원을 등록해서 가든 빨리 가서 독일어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지. 자, 지금도 아까 좀 전에 문의하신 분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어학 능력 없음. 독일어 시원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어디서? 전문대 간호학과 한국에서 다니면서 독일어 시원 목표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금, 앞으로 모을 계획. 슈페어 컨트롤을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어느 세월에 간호학과 다니면서 돈을 언제 어떻게 모을 건지 이건 계속 딜레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어떤 그냥 상상 속의 계획을 그냥 꿈만 꾸다가 실천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하고 앞에 분 똑같아요.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혹시라도 이런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뭐 어서 돈을 뭐 부모님한테 빌릴 돈도 없고 뭐 어떻게 끌어올 돈도 없고 해서 내가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해서 돈을 모아서 다시 뭐 독일어 공부를 하고 어쩌고 해야 되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혹시라도 다른 조금 여건과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간호학과 공부를 하는 난이도와 독일어를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가지고 C1까지 만드는 난이도는 게임이 안 돼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어학 공부이지 간호학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법대 다니는 거, 의대 다니는 거 다 똑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다니는 거, 경영학과 다니는 거, MBA 다니는 거, 그 학과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마케팅의 3원칙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뭐 어려워요. 영어로 외우는 게 영어로 외우나 한글로 외우나 똑같잖아요. 다만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교과서를 읽고 영어로 에세이 쓰고 영어로 시험 치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즉 어학이 어려운 거예요. 외국에서 뭐 석사학위 땄다 박사학위 땄다 하는 유학생들 중에서 어학은 못하는데 학위만 따온 사람들 그거 공부 별거 아니에요. 개무시해도 좋아요. 뭐 외국에서 유학했다고 별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공부는 어느 나라에서 하나 사실 거의 비슷한 난이도예요. 하지만 얼마나 어학을 빨리 습득을 하고 그거를 막 기초에서 중급 올라갈 때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 이거를 잘 뛰어넘었는가. 또 중급에서 상급으로 넘어갈 때의 그 어떤 막 4차원의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뛰어넘었는가. 이게 사실은 유학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자, 수요 공급의 법칙을 한국에서 공부하면은 이해를 못하고 어디 하버드 가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그래프 막 그리면서 하면은 특별하게 더 뛰어난 경제학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기초 공부하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나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가서 어디 하버드가 됐든 어디 뭐 저기 어디 뭐 유타 뭐 콜로라도 아리조나 무슨 뭐 이런 시골 가가지고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건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경제학에서 쓰이는 온갖 잡다한 용어, 자본, 그 업계의 트렌드, 네트워크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교과서를 좀 옛날 교과서를 쓰는 좀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논문도 더 빨리빨리 한국 교수들보다 더 빨리빨리 읽고 그 교수들이 막 유명한 저널에도 뭐 논문도 많이 싣고 하니까 뭐 의료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의사분들 뭐 간호사들도 그런 데다가 논문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막 이런 데다가 쓸 거 아니에요, 논문을. 그러면은 영미권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뭐 학부생은 그것까지 아닐 것 같긴 한데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국보다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집중해서 읽고 뭐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한국에 있는 의대 교수님들 다 대단하긴 하지만 어디 매사추세츠에 있는 어떤 의대에 왜냐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아마 어디 보스턴 어디에 있는 논문 뭐 이런 학회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저널일 거예요. 어디 보스턴에 있는 교수님들보다 빨리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뭐 적용해보고 할 가능성은 솔직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어학 능력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착각일 수 있어요. 죄송해요. 해무해무님 죄송하고. 한데 하여튼 이게 이 질문을 똑같이 제가 한 두 번인가 본 것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기보다는 빨리 독일어 공부를 하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독일에 들어가서 어학연수와 아우스빌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에서 전문대 간호학과 뭐 다니고 뭐 다시 보면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서 나이 30에 간호대를 다시 들어가겠다는 등 해외 이민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비추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해외 나가서 어학 공부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자금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된 게 없어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럼 뭐 참 어쩔 수는 없긴 한데 다른 분들 뭐 다른 그런 그 조건 상황이 되는 분들이라도 하루라도 조금 일찍 해외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 기회를 잡는데 유리할 것이다. 전문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전문대 출신인데 미국에서 전문의가 된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전문대 출신인데 이런 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이분은 전문대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 막 군대도 다 갔다 오고 갔다 와가지고 사실은 뭐 대단한 분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전문대 간호대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 모으고 그때 뭐 유학 가가지고 하는 것도 아까 이분처럼 될 수는 있기는 한데 통상 제 경험상으로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외에 나가서 어학부터 정복을 한 분들이 통상 성과가 좋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